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측면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계도와 또 연결을 시키면서 좀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일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고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5%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차례 할 거냐, 세 차례 할 거냐, 한 번에 비컷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고용시장이 실업률이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4.3%에 도달을 했습니다. 연은 총재 한 분께서도 4%를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요구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관성의 법칙처럼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면 4.3%가 어느 순간 6%가 되고 어느 순간 8%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면 이거는 또 신뢰도를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막 2%에 도달을 했는데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도 미친 듯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상한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때까지 직전 때까지는 웬만하면 연준도 그거는 좀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고난이도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실업률은 유도를 하면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용시장과 추가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고 지속적으로 2% 물가 목표에 우리는 끝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2%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2%라고 해도 2%와 2.9는 같은 2%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 목표 추이를 보면 2.4에서 2.6 요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장기 목표 추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방향성을 명확히 이제 변화점을 주는 시사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 선물 시장의 9월에 50bp 인하 확률이 36.5%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걸 비트코인에 접목을 해야 하면서 보여온다라고 하면 여기 급등했던 이게 분봉 차트인데 여기 급등했던 추이를 보게 되면 그때 잭슨홀 미팅에 따른 연설 부분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 따른 추이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었냐면 자, 힌트는 또 하나가 있었죠. 일단 금리 인하 추이가 나올 게 확실해지다 보니까 미리 환율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가속도가 붙은 만큼 급락이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급락이 너무 세게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방향성이 위로 갔죠. 이거는 이제 금리가 명확하게 잭슨홀 밑에 나오면서 베팅했던 선물 베팅을 했던 추이에 따른 반등적 추이가 좀 더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에 따른 동향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환 부분에 따른 환 전문가들의 있는 트레이닝도 오히려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 자, 비트코인이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미국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를 내리는 형태. 그러니까 9월 달에 있는 추이는 오히려 반대 포지션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를 내릴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때까지 그냥 별로 좋지 않았던 추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번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이 경기에 따른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경기에 따른 형태가 어느 정도는 지금 버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기업 실적 좋게 나왔죠. 미국의 GDP 부분에 있는 전반적 추이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버텨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25년도 추이에서도 경기가
잘 버텨주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출 만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 리츠 전체에 있는 규모도 좀 크기 때문에 경기가 아마 못 버텨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금리에 있는 가속도가 붙이게 되면 모든 자산은 잠시 쉬어갔다가 금리 부분 추이 기간을 좀 거친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의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이 와, 다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호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9월 달까지는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서도 되게 재미났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홀짝 시즌이다 보니까 청산도 매우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목말라 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여기에서도 이제 알트코인 사이클은 이 말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민코인과 AI와 RWA 시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그리고 금리 인하 추이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로빈후드나 이제 블록이나 코인베이스가 다 코인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 대출을 받을 때도 좀 부담 요소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더 매입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대출 비중이, 대출 이자금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미비한 지분 정도이지만 기관들이 이제 관련 주식을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국민연금,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국투자공사,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노르웨이 중앙은행하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BITU를 사든지, 레버리지 ETF, 아니면 MX, TX 1.75배를 사시든지 말이죠. 이 패턴은 같이 따라가셔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왜 제가 알트코인들의 이 민코인을 넣어주었던 배경은요. 자, 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민코인 펌프들이 미쳤습니다, 요즘. 근데 트론 기반, 솔라나 기반인데 펌프펀이 너무 잘 나가니까 카피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민코인 시즌은 올해 시즌 아웃 되기 직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민코인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추 보면 디파이 초창기 때에서 스시 수합이나 이런 느낌이 조금은 들긴 해요. 그 다음에 또 24년도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의 펀드 레이닝 현황을 보게 되면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으냐면, 이 중에서 재팟이 나올 확률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만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런 쪽에 투자를 받았던 구간들을 좀 잘 보신 다음에, 또 잘 기록을 해 두신 다음에 여기서도 소액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면 가성비 있게 좀 잘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DCG가 지난 6월 기준으로 제네시스 11억 달러 약속을 제외하고 부채가 어느 정도 남아져 있다고 하는데, 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CEO가 석방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이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통 가격이 요동을 많이 쳤습니다.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커질지 적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따른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형태인 건데요.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만약에 공개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텔레그램은 사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기 투자 단타가 어려워요. 그리고 스캘핑도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계에
투자와 거의 유사한 게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급증하는 미국의 연금 100만 전자라고 되어져 있죠. 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도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비결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스캘핑도 해보고 단기 투자도 해봤는데 가장 좋았던 효과는 여전히 장기간 꾸준한 적립식 투자, 30년 동안 투자를 하고 복리의 마법이 미쳤다더라 라는 겁니다. 즉 장기 투자, 그게 쉬운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지만 장기 투자도 난이도로 보면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부부 사이에도 요즘은 결혼하고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30년 이전 채 되지 않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20년, 30년 정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30년 동안 이렇게 고지식하게 또 가져가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즉, 그만큼 장기 투자는 이 기간 안에 기회가 오긴 할 텐데 5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안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고 나는 30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틀에 갇힌 사고를 깨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결혼한 건 이제 좀 비유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게 10년, 20년 정도가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는 것인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기다려 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내 돈이 또 들어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뗄 수 없는 구도인데 그걸 어떻게 잘 인내심을 잘 견뎌내면서 투자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밀고 있지만 BITU 그리고 BITU 아니면 MXTX, 물론 여기에서 더 괜찮은 ETF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ETF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하면 저 두 개 있는 ETF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잭슨 미팅에서도 변동사항이 많이 크고 했는데 12%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1.75배 정도 MSTX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 벌써 20%를 넘게 가져갔죠. 그럼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알트코인보다 수익성이 만족이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선택을 안 했죠. 근데 오히려 알트코인만큼 수익성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자산이면서 또 법적인 테두리는 또 다 갖춰진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ETF 형태로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 보장성은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TU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지금 올랐을 때 오히려 2배 정도인 거죠. 2배 정도이니까 마찬가지로 5%가 올랐으면 10%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만약에 내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었다고 했으면 이 정도에 있는 수익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대부분 이거는 하기 싫고 저는 세금 내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증권에서 거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알 필요성은 있죠. 무슨 말이냐, 자, 미국 주식은 250만 원대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가족 계좌 다 이용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내가 찾으면 되는 것이지 방법도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먹여 주진 않거든요. 내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뽑을 수 있을 만한 가성비만한 전략을 내가 주체적으로 직접 찾아야지 남이 떠먹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돈 벌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도 어차피 소수만 따라 할 것이고 다수는 중간에 포기할 게 뻔히 보이니까 답을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다 제 마음 같이
오랫동안 잘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점을 또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잘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